누구든지 공부를 해가지고 견성을 하려면 내명절 돼야 견성이지. 내명절 안 되면 견성 아니다. 우리 누누이 말씀하거든. 그 내명절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노르웨이 여의사가 해인사에 도착하자 스님들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성철 스님이 1994년 봉인한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유년에 태어난 북방의 여인이 동방으로 올 때 하늘의 때가 이르리라. 1981년생 노르웨이 출신. 그녀는 예언과 소름 끼치도록 완벽히 일치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믿기 힘든 이 이야기를 함께 끝까지 따라가 보시죠. 오슬로의 11월 아침 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 에바 크리스텐센은 유럽의료윤리위원회 건물 17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43세의 신경과 전문의이자 생명윤리학자인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다. 책상 위에는 인공지능 수술 로봇 관련 윤리 승인서가 쌓여 있다.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질문들이었다. 환자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것이 치료인가 조작인가?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이 구원인가? 신에 대한 도전인가?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인간은 점점 공허해진다. 에바는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른다. 20년간 의학을 공부하고 15년간 환자를 치료했지만 정작 자신은 치유되지 않았다. 노르웨이의 완벽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은 더 오래 살지만 왜 사는지는 모른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동료 의사가 들어온다. 에바, 한국에서 학술 교류 제안이 왔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윤리 비교 연구래. 6개월 파견 어때? 에바는 고개를 든다. 한국. 들어본 적 없는 곳은 아니지만 관심도 없던 나라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린다. 한국 의료 윤리에 특별한 게 있나요? 글쎄, 공동체 중심 의료 문화가 독특하다고 하던데. 개인보다 가족과 사회를 우선시한다나. 에바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개인의 자율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서구 의료 윤리와는 정반대다. 호기심이 일어난다. 한 달 후, 에바는 인천공항에 내린다. 11월의 서울은 오슬로보다 따뜻하고 활기차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온갖 소리와 냄새가 뒤섞인다. 노르웨이의 정적과는 너무도 다르다. 서울대학교 의료진들과의 첫 미팅을 마친 후 에바는 안내를 받아 해인사를 방문한다. 한국 문화 체험의 일환이라고 했지만 사실 불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천년 고찰 해인사에 도착하자 고즈넉한 분위기가 그녀를 감싼다. 단풍이 물든 산사는 신비롭기까지 하다. 대웅전 앞에서 에바는 잠시 걸음을 멈춘다. 그때 한 늙은 스님이 다가온다. 서방에서 오신 여보살이시군요. 에바는 당황한다. 자신이 외국인인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지만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스님의 눈빛이 깊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북쪽 땅에서 온 의원이시지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시면서도 마음이 공허하신 분. 에바는 놀란다. 자신의 직업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성철 스님께서 예견하신 그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모여든다. 모두들 에바를 신기하게 바라본다. 잠깐, 저는 그냥 학술 교류로 온 의사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의술로서 사람을 살리지만 정작 삶의 의미는 찾지 못하신 분. 그래서 동방으로 오신 것이지요.
에바의 가슴이 쿵쾅거린다. 이 스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해인사 유사체에서 에바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스님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30년을 기다렸다니, 예견했다니. 과학자인 그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새벽 예불 종소리가 울리자 에바는 일어나 창밖을 내다본다.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도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진다. 여보살, 주무셨습니까? 문 밖에서 어젯밤 그 늙은 스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문을 열자 스님이 차 한 잔을 들고 서 있다. 법운 스님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이 있어 일찍 깨웠습니다. 에바는 스님을 따라 대웅전 뒤편 작은 건물로 향한다. 그곳은 경전을 보관하는 장경각이었다. 수많은 경전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다. 여기 성철 큰 스님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법운 스님이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낸다. 상자에는 30년 전 날짜가 적힌 봉인이 붙어 있다. 큰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 남기신 말씀입니다. 북방에서 온 여성 의원이 나타나면 열어보라고 하셨지요. 에바의 심장이 빨라진다. 30년 전이면 자신이 막 태어날 무렵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법운 스님이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는다. 안에서 한지에 쓰인 붓글씨가 나온다. 다른 스님이 번역해준다. 신유년에 태어난 북방의 여인, 생명을 살리는 의수를 익히되 정작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리라. 그녀가 동방으로 올 때 하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 에바는 입을 다물 수 없다. 신유년 1981년은 바로 자신이 태어난 해다. 북방 노르웨이도 맞다. 의술도 맞다. 계속 읽어주세요. 서방의 의학은 몸을 고치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기술은 발전하나 영혼은 메마르게 하리라. 그때 동방의 지혜가 생명의 참뜻을 일깨우리니 이 여인이 그 다리 역할을 하리라. 에바의 손이 떨린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게 정말 30년 전에 쓰인 건가요? 법운 스님이 다른 문서를 꺼낸다. 당시 해인사 주지였던 다른 스님들의 확인 도장이 선명하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과학만 믿어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다른 스님이 마지막 구절을 읽는다. 이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동방의 정신을 전파하리라. 생명의 기술과 생명의 의미가 하나 될 때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얻으리라. 에바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왜 이 순간 이곳에 서 있는지 알 것 같다. 큰 스님께서 또 하나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법운 스님이 마지막 종이를 펼친다. 이 여인이 의심할 것을 아노라. 하지만 의심 끝에 진실이 있고 진실 끝에 사명이 있느니라. 에바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30년 전 성철 스님이 자신의 출현을 정확히 예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느껴져요. 법운 스님이 빙그레 웃는다. 의심하는 것도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서울로 돌아온 에바는 며칠간 혼란스러웠다. 해인사에서 본 예언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는 의사야. 과학자라고. 근거 없는 걸 믿을 순 없어. 에바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울대병원으로 향한다. 한국 의료진들과의 두 번째 회의가 있는 날이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김 교수가 반갑게 맞는다. 어제 해인사는 어떠셨어요?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에바는 스님들이 자신을 예견된 인물이라고 했다는 얘기를 꺼낸다. 한국 의사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다. 아, 성철 스님 말씀이군요. 그분은 정말 신통한 분이셨어요. 설마 정말 믿는 건 아니죠. 서양에선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선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에바는 답답하다. 이들은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 오후에 병동을 돌며 환자들을 만났다. 노르웨이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환자 곁에는 항상 가족들이 있고 병실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80세 된 할머니가 에바를 보며 웃는다. 젊은 의사 선생님이 왜 이런 늙은이를 걱정해줘요? 치료받으러 오셨잖아요. 치료요? 나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몸인데 뭘. 에바는 당황한다. 노르웨이에서는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모든 치료 과정에 적극적이고 개인의 삶을 중시한다. 그럼 왜 병원에 오셨어요? 손자놈이 결혼한다는데 그 얼굴이나 한 번 더 보려고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인다. 에바는 깜짝 놀란다. 노르웨이 환자들에게서는 본 적 없는 눈빛이다. 손자분이 결혼하시는군요. 네, 좋은 처자를 만났대요. 증손자도 빨리 안아보고 싶고. 옆에서 며느리가 거든다. 어머니 아프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아프면 우리 집안이 다 걱정이에요. 에바는 충격을 받는다. 개인보다 가족을, 자신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모습. 노르웨이에서는 환자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최우선이다. 가족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다음 병실의 중년 남성은 더 놀랍다. 수술이 성공할 확률이 50%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죠? 노르웨이라면 환자 본인이 결정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형님들이 해보라고 해요. 아내도 그래요. 그럼 해야죠. 환자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공동체가 함께 결정한다. 에바는 복도에서 생각에 잠긴다. 개인과 공동체, 자율성과 유대감. 어느 것이 맞는 걸까? 그때 간호사가 다가온다. 선생님, 아까 할머니가 부르세요. 다시 할머니 병실로 가니 할머니가 에바의 손을 잡는다. 선생님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노르웨이에서 왔습니다. 아, 멀리서 오셨구나. 거기는 어때요? 좋은 곳이에요. 의료 시스템도 발달했고. 사람들이 행복해요? 에바는 말문이 막힌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다. 글쎄요.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다르네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는다. 그럼 됐네요. 혼자 사는 게 뭐가 좋아요? 함께 살아야 사는 맛이 나지. 에바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진다. 30년 전 예언이 떠오른다. 서방의 의학은 몸을 고치나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말. 혹시 정말 그런 건 아닐까? 병원을 나서며 에바는 스마트폰으로 예언서 내용을 다시 본다. 김 교수가 사진을 찍어 번역해 준 것이다. 기술은 발전하나 영혼은 메마르게 하리라. 서울 거리를 걸으며 에바는 중얼거린다. 설마 정말 맞는 건 아니겠지. 며칠 후 에바는 다시 해인사를 찾았다. 병원에서 본 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다. 법은 스님이 반갑게 맞는다.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혼자 결정하지 않나요? 혼자서는 온전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함께 생각해야 지혜가 나와요. 에바는 고개를 젓는다.
서구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이 최고 가치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나요? 진정한 자유는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나옵니다. 법은 스님이 선언을 가리킨다. 며칠 앉아보시겠어요?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에바는 망설인다. 명상이나 수행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다. 전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결국 에바는 3일간 선원에 머물기로 한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참선하고 하루 한 끼만 먹고 말도 하지 않는다. 첫날은 다리만 아팠다. 생각도 정리되지 않고 짜증만 났다. 둘째 날 새벽 조금 다 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따뜻했던 가족의 품. 왜 의사가 되려고 했을까? 어릴 때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의 기억이다. 병원에서 혼자 계신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 보였다. 그때 다짐했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언제부터 환자가 아니라 질병만 보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치료가 아니라 기술에만 집중하게 되었을까? 셋째 날 새벽,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낡은 책을 읽고 있는데 한자로 된 글이었다. 정감록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꿈속에서 글의 내용이 저절로 이해되었다. 동방에서 서방으로 지혜가 전해질 것이다. 기계와 영혼이 하나 되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꿈속의 글이 계속 이어진다. 서방의 기술이 동방의 정신과 만날 때 치유의 참 의미를 깨달으리라. 에바는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정감록은 들어본 적도 없는 책인데 어떻게 꿈에 나왔을까? 참선을 마치고 법은 스님에게 물었다.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나요? 스님이 깜짝 놀란다. 어떻게 아셨어요? 꿈에서 봤어요. 조선시대 예언서입니다. 미래를 내다본 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 동방에서 서방으로 지혜가 전해진다는 내용이 있나요? 법은 스님의 눈이 더 커진다.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보셨나요? 에바는 꿈에서 본 내용을 말한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습니다. 그 구절이 있어요. 어떻게 꿈에서 보셨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꿈속에서는 한자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한자를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법은 스님이 잠시 생각에 잠긴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깨달음이 저절로 온다고. 깨달음이요? 서방의 정신의학으로는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약으로만 억누를 뿐이에요. 하지만 동방의 정신문화는 근본을 치유합니다. 에바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다. 노르웨이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봤다. 약을 먹으면 증상은 완화되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께 살아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경쟁이 아니라 나눔으로. 에바는 병원에서 본 할머니가 떠오른다. 손자 결혼식을 보려고 치료받는 할머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정신적 부활이 없는 문명은 붕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스님이 조용히 말한다. 서방 문명이 지금 그 상태 아닐까요? 기술은 발달했지만 사람들은 더 외롭고 공허해졌어요. 에바는 고개를 끄덕인다. 노르웨이의 완벽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도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럼 제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하나요? 이미 배우고 계십니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에바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안다. 20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3일간의 참선을 마친 에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평온함이 느껴진다. 20년간 의학을 공부하면서도 찾지 못했던 답이 여기 있었다. 법운 스님이 에바를 다시 장경각으로 안내한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봉인 든 상자가 있다. 이번에는 더 오래된 것 같다. 이것은 성철 큰 스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남기신 글입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보라고 하셨어요. 에바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3일 전의 자신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제는 의심보다 기대가 앞선다. 봉인을 열자 한지에 적힌 글이 나온다. 다른 스님이 번역해준다. 서방에서 온 여인이 동방의 지혜를 깨달았을 때 그녀는 진정한 사명을 알게 되리라. 에바는 숨을 멈춘다. 그녀는 의료의 이름으로 파괴된 인류를 회복할 열쇠를 지녔노라. 기술과 정신이 하나 되는 길을 세상에 보이리라.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3일 만에 이렇게 변하셨잖아요. 법운 스님이 계속 읽는다. 동방의 정신문화가 서방으로 전해질 때 새로운 치유의 시대가 열리리라. 몸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아우르는 의학이 나타나리라. 에바는 병원에서 본 할머니들이 떠오른다.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의미, 함께 결정하는 지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문화. 이 모든 걸 노르웨이에 가져가라는 뜻인가요? 그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전해야 합니다. 다른 스님이 마지막 구절을 읽는다. 이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가 동서의 다리 역할을 할 때 인류는 진정한 문명을 회복하리라. 기계의 문명이 아닌 정신의 문명을. 에바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평생 찾던 답이 여기 있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분명해진다. 저는 그저 평범한 의사일 뿐인데요. 평범한 의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법운 스님이 에바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큰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이 여인은 의심 많은 구도자이면서 동시에 확신의 찬 전도자가 되리라. 동방에서 배운 지혜를 서방에 심을 때 그녀의 진정한 생이 시작되리라. 에바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무엇입니까? 노르웨이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해야겠어요. 의학이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법운 스님이 작은 나무 상자를 내민다. 이것을 가져가세요. 큰 스님께서 미래의 제자에게 주라고 하신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염주와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다. 종이에는 한글로 적힌 글이 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글을 읽으세요. 에바가 읽어본다. 진리는 동서를 가리지 않고 사랑은 인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대가 전할 지혜는 모든 인류의 것이니라. 정말 가져가도 되나요? 당신을 위해 30년간 기다린 것들입니다. 에바는 상자를 가슴에 안는다. 무겁지만 따뜻하다. 언제 출발하실 건가요? 한 달 후에 노르웨이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한국 의료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좋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다시 오세요. 마지막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에바는 해인사를 떠나며 뒤돌아본다. 이곳에서 자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43년간 살아왔지만 진정한 삶은 이제부터다.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에바는 창밖을 바라본다. 한국의 산과 강이 다르게 보인다. 모든 것이 살아있고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제 시작이야. 에바는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세상을 바꿀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다.
에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동료들이 모두 놀랄 정도로 변했다. 에바, 한국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사람을 보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오슬로 대학병원에서 에바는 새로운 방식으로 환자들을 대했다. 병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들여다봤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들이요.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런 걸 묻죠? 치료는 혼자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노르웨이 환자들은 처음엔 당황했다. 개인의 결정이 최우선인 문화에서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니.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치료 방향을 정한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치유에 도움이 되었다. 에바 박사님, 유럽의료윤리학회에서 기조연설 요청이 왔습니다. 비서가 들어와서 말한다. 연례 국제회의 기조연설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다. 주제는 뭐죠? 미래 의료의 방향성입니다. 전 세계 의료진이 참석해요. 에바는 가슴이 뛴다. 성철 스님의 예언이 떠오른다. 동방의 지혜를 서방에 전하라는 말씀. 수락하겠습니다. 한 달 후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장. 50개국에서 온 의사들과 학자들이 모였다. 에바는 연단에 서서 청중을 바라본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바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린다. 우리는 인간을 고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답게 살게 하고 있습니까? 청중들이 술렁인다. 예상과 다른 시작이다. 지난 50년간 의학 기술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수명은 늘어났고 불치병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더 행복해졌을까요? 에바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병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할머니 사진이다. 이 할머니는 80세입니다. 심장병을 앓고 계시지만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손자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치료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온 의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서구 의학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환자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하지만 동양에서는 다릅니다.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치유합니다. 독일 의사가 손을 든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진정한 개인의 권리는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보장됩니다. 에바는 정감록의 구절을 인용한다. 동방의 한 예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술과 정신이 하나 될 때 참된 치유가 시작된다고.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질병은 고치지만 삶의 의미는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의사가 질문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환자를 개체가 아니라 관계 속의 존재로 봐야 합니다. 가족과 사회와 연결된 존재로 말이죠. 에바는 해인사에서 받은 염주를 꺼낸다. 이것은 한국의 한 스님이 주신 것입니다. 30년 전부터 저를 기다렸다고 하시더군요. 청중들이 놀란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출생연도와 국적까지 정확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서방에서 온 의사가 동방의 지혜를 배워 세계에 전하리라고. 캐나다 의사가 회의적으로 말한다.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3개월간 새로운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한 결과 회복률이 30% 향상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치료받은 환자들의 만족도도 훨씬 높았고요. 데이터를 보여주자 청중들이 관심을 보인다. 한국식 공동체 의료 모델을 우리 병원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놀라운 변화였어요. 일본 의사가 눈물을 흘린다. 저희 나라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치료를.
언제부터 잊고 살았을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에바의 연설이 끝나자 회장이 조용해진다. 그러다가 한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낸다. 연설 후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든다. 한국 의학의 특별한 점이 뭔가요? 기술보다 마음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해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의료, 윤리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날 밤 에바는 호텔에서 성철 스님의 마지막 편지를 읽는다. 진리는 동서를 가리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구나. 에바는 창밖의 제네바 호수를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제네바 연설 이후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에바의 연설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수백만 명이 시청했다. 댓글들이 쏟아진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배우고 싶다. 우리 병원도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겠다. 한 달 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에바 박사님, 저희 병원에서 한국식 공동체 치료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환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 핀란드에서도 연락이 왔다.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다.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이지만 동시에 공동체 복지를 중시하는 전통이 있어서였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났다. 독일 의사협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공동체 중심 의료 윤리를 연구하여 우리 의료 시스템에 도입하겠다.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도 움직였다. 에바 크리스텐센 박사의 저서를 번역 출판하겠다. 에바는 아직 책을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출판 제의가 들어왔다. 서둘러 책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동방에서 찾은 치유의 길이었다. 6개월 후 에바의 책이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날개 돋친 듯 팔렸다. 현대 의학이 잃어버린 것을 한국에서 찾았다. 기술과 인간성의 완벽한 조화. 21세기 의료 혁명의 시작. 서점마다 에바의 책이 진열되고 독자들의 후기가 쏟아졌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한국 문화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병원도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한국식 간병 시스템을 도입했다. 환자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병원에 머물며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처음엔 반발이 있었다. 개인 사생활이 침해된다. 가족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3개월 후 결과가 나오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환자 만족도가 크게 올랐고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덜 외로워했다. 일본에서는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도쿄의 한 대학병원에서 에바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우리는 서구 의학을 따라하느라 우리 전통을 잃었습니다. 일본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예전 일본도 가족 중심 치료 문화가 있었잖아요. 왜 버렸을까요? 한 늙은 의사가 눈물을 흘린다. 서구식이 더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했군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되찾으면 됩니다. 일본에서 에바의 강연을 들은 의사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가기 시작했다. 한국의 병원들은 갑자기 외국 의료진들의 견학 요청이 쇄도했다.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삼성서울병원마다 유럽과 북미에서
온 의사들로 북적였다. 정말 신기해요. 환자와 가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다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 의료진들도 놀랐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움직였다. 제네바 본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공동체 중심 의료 모델이 미래 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버드 의대에서 에바를 객원 교수로 초청했다. 한국식 의료 윤리학 과목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미국 학생들이 받아들일까요? 이미 수강 신청이 마감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더 큰 결정을 내렸다. 각 회원국은 한국식 공동체 의료 모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 에바는 믿을 수 없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오슬로 자택에서 에바는 해인사에서 받은 염주를 만지작거린다. 성철 스님 정말 이 모든 걸 예견하셨던 건가요? 창밖으로 노르웨이의 겨울 풍경이 보인다. 하지만 에바의 마음은 따뜻하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구나. 에바는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한다. 해인사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때가 왔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해인사는 여전히 고즈넉했다. 하지만 에바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진짜 고향 같다. 법운 스님이 반갑게 맞는다. 전 세계가 시끄럽더군요. 큰 스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일이 남아 있어요. 법운 스님이 에바를 장경각으로 안내한다. 마지막 봉인된 족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큰 스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남기신 글입니다. 온 세상이 변하기 시작할 때 보라고 하셨어요. 에바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번에는 무슨 말씀일까? 족자를 펼치자 큰 글씨로 쓰인 한 구절이 나타난다. 동서가 하나 되는 그날, 그녀는 다리 역할을 하리라.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리라. 새로운 문명이요? 기계의 문명이 아닌 정신의 문명 말입니다.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다른 스님이 계속 읽어준다. 이 여인이 전한 지혜가 온 누리에 퍼질 때 인류는 진정한 치유를 얻으리라. 몸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사회의 아픔까지 모두. 에바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떠올린다. 덴마크의 가족 참여 치유, 독일의 공동체 의료, 일본의 전통 회복.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당신이 씨앗을 뿌렸고 이제 싹이 트고 있어요. 법운 스님이 마지막 구절을 가리킨다. 서방에서 온 제자가 동방의 스승이 될 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리라. 제가 스승이 되라는 뜻인가요? 당신은 이미 전 세계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당신을 따르고 있어요. 에바는 고개를 젓는다. 전 아직 배우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걸 전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다른 스님들도 모여든다. 모두 에바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에바 보살님, 이제 정말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세계 윤리 모델을 만들어주세요. 한국의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큰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할 겁니다. 에바는 며칠간 해인사에 머물며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날 새벽, 에바는 대웅전 앞에서 예불에 참가했다. 스님들과 함께 연부를 외우니 마음이 평온해진다. 예불이 끝나고 법운 스님이 다가온다. 결정하셨나요? 해보겠습니다. 세계 윤리 모델 만들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먼저 각국의 의료진들과 철학자들을 모으겠어요. 한국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서. 좋은 생각입니다. 동서양의 지혜를 모두 담은 새로운 의료 윤리를 만들고 싶어요.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법운 스님이 빙그레 웃는다. 큰 스님께서 원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노르웨이 사람이 아니라 한국의 제자라고 생각해요. 에바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한국에서 진짜 저를 찾았거든요. 30년간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 당신은 원래 여기 사람이었나 봅니다. 몸은 서방에서 태어났지만 마음은 동방 사람이었던 거죠.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오가며 일하고 싶어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곳이 당신의 집이니까요. 해인사를 떠나는 날 모든 스님들이 나와서 배웅한다. 에바 보살님, 건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큰일 해내세요. 언제든 돌아오세요. 에바는 스님들께 깊이 절한다. 성철 큰 스님께 전해주세요. 제자가 사명을 다하겠다고.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에바는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내년에 서울에서 세계 의료윤리 대회를 열겠다. 동서양의 지혜를 하나로 모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에바는 창밖의 한국 산하를 바라보며 다짐한다. 42세에 찾은 진짜 인생, 이제부터가 절정이다. 스마트폰으로 항공사에 전화한다. 노르웨이 행표를 일방향이 아니라 왕복으로 바꿔주세요. 앞으로 계속 오갈 예정이거든요. 한국과 노르웨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동방의 제자 에바 크리스텐센, 새로운 문명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믿기셨나요?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철 스님의 예언, 그리고 에바의 감동적인 여정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의 정신과 가치를 알리는 여정. 여러분도 그 가리가 되어주세요.